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한 언론에서 나왔었죠. 롯데가 바이오 기업 엔지캠 생명과학과 손을 잡고 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신약 개발 그리고 특히 위탁 생산 이 CMO에 좀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롯데가 좀 코로나19의 주력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또 미래 먹거리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이런 투자 사업 확대에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롯데가 일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이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 나온 건데 그래도 사실 무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주가가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이슈 어떻게 좀 챙겨보세요? 자,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간에 알려지고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CMO 쪽과의 어떤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르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 어떤 지금 비즈니스별로 지금 타격을 좀 크게 입은 상황입니다. 그에 맞서가지고 그 와중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또는 바이오팜 그 외에 여러 계열사들이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상당히 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롯데가 해왔던 어떤 카피캣 전략에 따른 정말 말 그대로 재계 탑3 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모방해오고 또 그것을 유사하게 진행을 해 나아가면서 계속적인 어떤 외형적인 성장을 좀 이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장벽이 매우 낮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이 있는 회사를 사실상 M&A에 나서면서 기업 확장을 해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롯데가 만약에 바이오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인수 또는 어떤 신규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기존에 어느 정도 비즈니스 영역을 좀 확보한 회사를 좀 인수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또는 지금 현재 인수에 마땅히 나서볼 만한 기업들이 사실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MO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유력시 되는 기업을 사실 논하기에는 그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약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2상, 3상까지 진행된다 할지라도 실제 신약 출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서는 사실상 매우 좀 어렵거나 또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언론에 나왔던 대로의 어떤 행보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시기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혀 해당 뉴스에 따라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세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어떤 시가 갭을 좀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시가가 고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인지라 사실상 추격 매수라든지 또는 시가 부근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일지라면은 약수익 또는 약손절 또는 손절매를 통해서 일단 포지션 정리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롯데 바이오 사업 뛰어든다라는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연일 상승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SKC에 관한 겁니다. SKC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이슈로 거래가 정지됐었죠. 드디어 오늘 상승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SKC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 많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화학 스프레드 확장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였는데 그런데 9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하락으로 등을 돌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배터리셀 업체들 노이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 커진 상황에서 SKC 긍정적인 리포트만 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좀 밝혀드린다라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기업에 악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대급부의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라든지 그에 따라서 의견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된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팩트에 좀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횡령은 사실이고요. 또 그에 따른 검찰 수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역시 사업 영역 역시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투심은 진정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은 지금 실제 거래 정지가 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온갖 곳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뭐 새벽 시간에도 향후 해외 산업 또는 해외 사업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해외 공장까지도 계속적인 어떤 가동, 그리고 앞으로 수요 예측까지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서 역시나 주가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장이 좀 마감돼봐야 할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 긍정적인 어떤 동향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재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매 하시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원칙적인 대응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현재 진행 중인 동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탄탄하기까지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떤 경영상의 문제일 뿐이고, 물론 더 나아가서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섹터의 약세 움직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SKC가 진행해 왔던 사업 부분만큼은 누가 봐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팩트만 놓고 본다라면은 단기적인 어떤 비투자라든지 약세 조정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과정들을 모두 견디시거나 또는 저점이라는 생각으로 신규 매수 또는 비중을 늘리시는 매매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가 주력으로 펼치고 있는 뭐 동박 사업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좀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요. SKC 갖고 있다면 역시나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요. 최근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탈 LCD, OLED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로는 중국의 이 LCD 업체들의 이 패널 가격이 굉장히 한국 대비 저렴해서 중국에 좀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LED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M 일부 시리즈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OLED가 아니라 중국 BOE OLED를 채택할 것이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빨간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뭐 최근 조정에 따른 기대가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일단 중국 BOE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가 폰이라든지 저가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대중적인 폰들, 사실상 거의 BOE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자동차라든지 일반 가전제품에도 대규모로 확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상 OLED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사실상 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디스플레이의 어떤 선명도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지금 주문 제작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사의 어떤 제품 디자인에 맞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율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뭐 삼성과 LG가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라면 삼성에서 최근 출시했던 뭐 디스플레이,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해당 폰을 사실상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역분해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모방 제품을 출시를 하였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기능 구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조잡한 제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은 BOE 제품을 좀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뭐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반적인 모바일 제품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뭐 삼성이라든지 LG의 디스플레이 제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주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약세고 그에 따른 어떤 섹터 약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OLED 업황이 지금 약세이거나 또는 어떤 BOE가 대규모의 어떤 물량을 수주한다든지 또는 뭐 삼성과 LG가 그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로서 뭐 악재로서 또는 어떤 좋지 못한 뭐 결과를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좀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시장 움직임에 따른 섹터 약세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덕산 네오룩스의 매매 관점이 궁금합니다. 뭐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또 외국인 기관도 들어와 주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는 어떠세요?
자, 일단 신고가 갱신 구간입니다. 신고가 갱신 구간이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좀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주도주로서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신고가 부근에서의 일정한 어떤 오버슈팅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확인하시고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신다라면 종가상 가격 지지해주는지 어느 특정 가격대, 중요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보유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장중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데이 트레이딩 구간 자체가 매우 저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저도 좀 관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일단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다만 종가 기준으로 지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이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